하천지리 여행은 하천을 관찰하는 여행입니다. 하천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하천의 발원지로부터 바다로 빠져나가는 동안의 긴 여정을 따라 다양한 하천의 모습을 관찰하며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강이라는 E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하천의 발원지에서부터 바다로 나가는 하구까지 따라가 보세요. 영상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국의 강 1편 강은 혼자 가지 않는다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잠시 내성천이 나왔었죠. 내성천의 위치는 낙동강의 상류입니다. 이곳은 내성천의 회룡포인데요. 사진은 회룡대에 올라 찍은 거죠. 지금 사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천은 이런 식으로 흘러서 공유를 해서 나가는 하천입니다. 공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진을 찍은 이곳은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꺾어서 치게 되는 곳입니다. 반대편에서는 퇴적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이렇게 퇴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정말 고운 모래들이 있습니다. 이 모래를 봤을 때 이곳 상류 지역에는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요,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돌면서 이 부분이 침식이 돼서 깎여 나가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요 목이 잘려 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내성천이 흐르던 물길이 지금 현재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안당구가 형성되었고 그 하안당구를 논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성사진을 보면서 이곳을 한 번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소로 따지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산맥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바로 무슨 산맥일까요? 그렇습니다. 소백산맥이 되겠습니다. 이 산맥에서 발원한 낙동강 물이 지나서 나중에 부산 앞바다로 해서 앞으로 해서 이제 남해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위치로 봤을 때 이곳은 강의 상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 위성 사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천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 내성천이 흐르던 물자리 바로 이곳은 하안당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돌면서 이곳은 많이 깎겠죠? 침식이 되겠습니다. 공격사면이라고도 합니다. 반대편에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요 마을도 그런 퇴적작용들과 유로의 이동 속에서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공유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쪽을 침식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에 목이 잘리면서 현재와는 다른 유로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요. 이 내성천의 아름다운 회룡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상류에서는요, 폭포와 포트홀, 하한당구 등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폭포인데요. 우리 지금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아래쪽에는 아프리카를 흐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폭포의 형성은 하천 침식의 강한 암석과 약한 암석의 차이로 인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보는 모습들처럼 강한 암석 위를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고 그 밑에 약한 암석이 먼저 침식이 많이 되어서 웅덩이처럼 파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한 암석만 살아서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나오겠죠. 이 돌출된 부분이 다시 붕괴되면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폭포는 점점 뒤로 이렇게 이동해 나가면서 폭포의 넓이는, 폭포는 점점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평천의 포트홀의 모습입니다. 포트홀은 안반이 노출되어 있는 강바닥에 항아리 모양처럼 움푹 파인 구멍인데요. 작은 틈으로 모래등이 들어가서 소용돌이 치는 과정 속에서 안반을 계속 깎아내며 형성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는 요 모습과 같이 되겠지요. 이렇게 작은 틈이 있었고, 작은 틈으로 모래나 자갈들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 모래나 자갈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회오리 치면서 이 구멍을 계속 깎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포트홀이 형성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하한당구인데요. 하천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 단자를 써서 단구라고 합니다. 주로 강의 상류 지역에서 잘 발달하고요. 하천 옆으로 계단 모양의 지형에서 주로 밭이라든가 또는 교통로라든가 논으로도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성 과정은요, 융기로 인해서, 자, 우리 한번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융기로 인해서 하천이 올라오게 되고, 하천은 점점 아래쪽으로 하방 침식하는 과정 속에서요, 옆에 계단 모양의 땅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하한당구입니다. 하천 하류는요, 상류 여행과는 다른 여행법을 지녀야 합니다. 하류는 대개 도시를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의 기능과 하천을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 주변의 다양한 토지형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도로로도 이용되고요. 공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주변에 또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하고, 하천을 직접 교통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왼쪽 사진은요, 템즈강이 흐르고 있는 런던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한강이 흐르고 있는 서울의 모습이죠. 우리 템즈강을 보더라도 템즈강 옆쪽으로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곳에 직접 이렇게 하천을 이용한 교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한강도요. 한강 옆쪽으로 공원을 이용한다든지요. 빌딩을 짓는다든지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요. 또 이 하천 양안으로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선생님이 한강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본 영화가 있습니다. 한강의 아주 예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요, 한강의 아주 어두운 면을 깊이 보여준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그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었습니다. 자, 괴물의 장소, 한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한강의 모습을 여러분들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맥주를 배달하러 가던 중 한강 다리에 있는 정체불명의 괴물을 발견하게 되고, 처음 보는 광경에 시민들은 다가가서 먹이랍시고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괴물은 육지로 나와서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가차없이 시민들을 공격하며 한강을 활보하는 괴물.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 발 앞서 괴물을 공격해보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강두는 서둘러 현서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그만 손을 놓쳐버렸고, 서둘러 다시 잡은 손은 현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풀밭에 넘어져 강두를 쫓아가지 못한 현서는 괴물에게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잡혀와서 살아있는 현서의 전화를 받게 된 강두. 너 살았어? 너 지금 어디? 여보세요? 하지만 하수구라는 정보밖에 얻지 못했고, 먹이를 보관 중인 괴물은 현장에서 바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신처로 먹이를 데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최고의 앞번호의 지도네, 지도. 어? 붉은 동그라미 이꼬로 하수구? 곧바로 괴물의 행방을 찾아 수색을 시작하는 강두 일행. 한편 매점에서 은신하다가 빗물을 받아먹고 있는 괴물을 발견한 강두 일행. 희봉은 놓칠세라 총을 꺼내 들었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분노한 괴물은 매점을 들이박았는데요. 뭐해? 화를 살! 총에 맞아서 죽었나 싶었지만 괴물은 살아있었습니다. 괴물을 잠깐 놓친 상황에서 하필 그때 강두 일행을 쫓아온 정부 사람들이 나타났고, 한 발이 남아있다고 하는 강두의 총을 받아들은 희봉은 가족들을 도망치게 하고 최후의 한 발을 괴물을 향해 발사합니다. 하지만 총알이 들어있지 않았었네요. 하천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에는 삼각주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미국의 미시시피강 삼각주.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도차이나 반도 끝자락에 메콩강 삼각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을 의지해서 농사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낙동강 하구에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낙동강이 이렇게 남해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남해바다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퇴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을숙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 을숙도는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고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공원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요. 또한 산업시설들이 들어서 있기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논농사라든지 농경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콩강 삼각주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특별한 하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물색인데요. 하천의 물색은 여행에 또 흥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자, 물색하면 바로 황허강이죠. 황허는 건조하여서 식생이 빈약한 황토고원을 지나오게 됩니다. 이 황토고원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황토를 침식하여 운반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 때문에 물색이 아주 짙은 황토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천에 이 엄청난 퇴적물이 계속 하천 밑바닥으로 쌓이다 보니까요, 하천의 강바닥이 하천 주변보다 높은 하천이 됩니다. 자, 그 모습 한번 스님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 밑바닥으로 엄청난 퇴적층이 쌓이게 되면서요, 주변의 평야보다 오히려 하천의 바닥이 더 높게 만들어지는, 자, 이런 하천의 대표적인 게 바로 황허입니다. 자, 여러분들 황허가 발원해서 지나오는 지역이 바로 여기에 황토고원이 있는 거죠. 자, 밑에는 바로 그
황토 고원의 모습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요. 식생이 잘 자라지 못하고 이곳의 점토질에 황토를 계속해서 침식시켜서 끌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잠시요. 바로 다음 화면에 EBS 세계 테마 기행에서 나온 황허의 후커우 폭포 모습을 잠시 관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황토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과서 한 걸음 더인데요. 나일강 크루즈에 대한 소개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2박 3일 일정의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를 권할 만한 하천 여행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천 여행 방법 중에 바로 이 크루즈 또는 유람선 관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큰 도시를 지나는 큰 강에는 크루즈, 유람선 여행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객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천 여행에서도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행을 하실 때는요, 그냥 무조건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안전 또 안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여행에서요, 세 번째 해안지리 여행입니다. 다음 시간 멋진 아름다운 바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